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법 함께 찾아가 볼게요.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설계 원픽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미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사용하지도 않는 무형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제나 신뢰감을 주고 고객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전문가 이상미입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신뢰 있는 정보를 전해주실 이상미 전문가님이셨고요. 두 번째로 양윤서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길잡이 밝고 강단 있는 보험 전문가 양윤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맞는 보험 솔루션을 밝은 에너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인생 길잡이가 되어주실 양윤서 전문가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종민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읽어주는 남자 최종민 전문가입니다. 자, 보험은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으로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읽어주는 남자 최종민 전문가님까지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부터 알아봐야겠는데 첫 번째 보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입니다. 이상미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보험은 사실 가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보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네, 보험 보장 분석이란 단순히 보험 상품의 몇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가입된 모든 보험의 보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가입자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비추어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옷장에 있는 옷들을 계절에 맞춰서 정리하듯이 내가 가진 보험을 내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입할 때 제대로 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미혼, 결혼, 출산, 자녀의 독립, 은퇴 등 라이프 스테이지가 변할 때마다 필요한 보장이 달라지게 되죠. 10년 전 가입한 보험이 지금 나의 가족 상황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릴 때는 가장의 사망 보장이 중요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부부의 노후 의료비라던가 간병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놓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보험 상품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변화입니다.
보험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죠.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나 또는 더 저렴한 보험료를 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신상품들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어요.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진단 및 치료 방식이 변하고 있고 이는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보험은 최신 의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보험도 트렌드다 보니까 내가 당시에 가입할 때 없었던 보험이 지금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이유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보장 분석을 해보면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장이 있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갱신형 보험료의 상승, 불필요한 특약 등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험료는 절감하면서 보장은 강화하는, 즉 가성비 높은 보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일단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알아갑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보험은 워낙 범위가 많고 또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 보장 분석을 하게 될 때 잘못하게 될지는 않을지, 혹시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저희가 좀 특별히 주의해야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험 보장 분석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분석이나 권유로 인해서 오히려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주의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급한 해약이나 무분별한 갈아타기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보장 분석 결과 현재의 보험이 좋지 않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갈아타야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납입한 보험이라면 해약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어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더 좋은 혜택이 나오다 보면은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납입한 돈이 좀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과거에 가입한 보험 중에는 사실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갱신형 특약이라던가 넓은 보장의 범위, 그리고 낮은 자기 부담금 등 좋은 특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 실손보험은 현재 실손보험보다 자기 부담금이 훨씬 낮거나 갱신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보장 분석은 해약 후에 새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최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험 보장 분석은 최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점도 설명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주의점은 보장 공백 발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변경할 때 보장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병 관련 보험의 경우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이 되지 않는 면책 기간이나 보장 금액이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보험은 보통 가입 후에 90일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방금 면책기간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뭐 유예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뭔가 큰일이 닥치게 되면은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한 상태에서 새로운 보험의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 중에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보험의 보장이 완전히 개시되기 시점까지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여 혹시 모를 보장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현재 건강 상태와 고지 의무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 시 본인의 과거 병력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 진료 이력 등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릴 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보장 분석 후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시점에서 건강이 나빠졌거나 새로운 질병에 걸린다면 신규 보험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유병력자 분들은 보험 가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많다라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건강이 안 좋으면은 이 가입이 결국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장 분석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분이 계신다면 사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주의점까지 폭넓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이 보험 보장 분석을 하고 또 현명한 보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팁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현명한 보험 관리를 위한 3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모든 보험을 한눈에 파악하라입니다. 우선 집에 있는 보험 증권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보장 내용, 보험료, 납입기간 만기, 특약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고 얼마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보장 분석의 가장 큰 첫 단추입니다. 요즘은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각 보험사 앱을 통해서도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증권에 대한 확인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가입은 했는데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 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보장 분석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 판매에 치중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테이지와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무 설계사나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의견을 교차 검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차 검증도 해볼 수 있겠네요. 사실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잘 설계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마지막 팁도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보장 분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하듯이 보험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최소 2, 3년에 한 번씩은 보장 분석을 통해서 나의 보험 포트폴리오가 현재 나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보험은 저축이 아닌 위험 대비라는 본질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한 중요성 잘 파악하고 갑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인 만큼 오늘 방송 보시고요. 네, 증권 한번 열어보시고 좀 꼼꼼하게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험 보장 분석 안에서 저희가 주의할 만한 점은 또 없을까요? 네, 사실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지 못한 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 증권을 지금이라도 당장 펼쳐 보시고요. 만약 보험을 3년 동안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꼭 전문가를 통해서나 지금 인생 설계 원픽을 통해서 얻으신 보험 지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꼼꼼히 점검해 보면서 위급한 상황이나 큰 위기에 대비하셔서 행복한 인생 설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까지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보험 보장 분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양윤서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암보험 필수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들 풀어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 담아와 주셨을까요? 네,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질병은 암이죠. 화면 통계를 보시면 암 발병률은 무려 우리나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 5명 중 2명, 여자 5명 중 3명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 같은 새로운 치료법도 생겼죠. 그 결과 과거의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에는 70%로 증가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겠죠. 네, 일단 완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보험 제도에 산정 특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적용되면 5년간은 치료비의 5%만 내면 되지만 아쉽게도 급여 부분만 해당되고요. 새로 나오는 의료기술이 적용된 항암제나 로봇 수술 등은 비급여로 온전히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 치료비가 상당한데요. 많이들 아시는 항암제로는 키트루다, 옵디보, 타그리소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대략 1회 투약 비용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암의 종류나 환자의 상태 그리고 약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치료 기간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비용이 몇 천에서 억 단위로 뛰게 되는 거죠. 네, 확실히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암에 걸리면 진단을 받고 또 치료받는 과정도 힘들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비용까지 커지게 된다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아나운서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하면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누워도 되는 항암제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네, 그렇죠. 암 환자라면 모두가 꿈에 그리는 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23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암세포만 골라 파괴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로 통증 및 후유증이 없는 치료로 알려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치료로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23년 4월 연세 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암 환자의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 후 모두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에 총 12회 치료 만에 완치된 것인데요.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 비용은 회당 400만 원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중앙일보가 일본 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병원장과 한 인터뷰를 보면요. 암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립선암의 90%,
초기 폐암의 경우도 90%, 육종암은 60에서 9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율이 극히 낮은 췌장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도 2년 생존율이 무려 60%,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중입자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고형암의 대상이지만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 부분도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또 완치율은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2, 3배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적어 난치암을 극복하기 좋다곤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실손 보장,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 금액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돼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면 3천만 원 전액 지급됩니다. 제2의 암 진단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1세대 치료이던 최신 치료이던 이름이 방사선이나 약물이나 이름이 들어가는 치료이면 무조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경우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양성자 방사선은 평균 3천만 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평균 5천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듭니다. 네, 일단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이 공백을 좀 보완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암보험이 여러 가지 부분을 메워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 90% 이상이 항암 치료 또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암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렇게 진단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진단비와 그리고 암 치료비 관련된 특약으로까지 준비하면 좋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 진단비는 사람마다 좀 상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췌장암은 63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1위의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외 소득 단절로 의한 생활비를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통상적으로 연봉의 2배가량을 준비해 주시면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암의 종류에 따라 좀 진단비도 다르다고 들었고요. 남녀에 따라서 이 암을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다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하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폐암이나 대장암 같이 공통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암의 종류를 떠나서 성별에 따라 걸리는 비중이 다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맞고요. 여성들은 일단 유방암, 난소암, 갑상선 부분이 있겠고요. 남성들도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외감 이렇게 종류에 따라 구분해 놓고 있지만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든 암을 일반암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즉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여자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 부분을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해서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걸리는 암이고 상황에 따라 치료 시간과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해감의 경우도 가입 시점에 따라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되는데요. 3대 고해감의 경우 뼈암, 뇌암, 혈액암이 해당되고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을 더하여 5대 고해감, 마지막으로 간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지암, 폐암까지 더하여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됩니다. 네, 좋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요. 또 보험사마다 좀 상이하게 분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듣기로는 아까 중입자 치료도 그렇고요. 네. 요즘은 통원 치료로 많이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원 치료에 대한 부분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에 따르면 암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입원 치료는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됐다는 뜻이겠죠. 20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면 10일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5에서 7일 정도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이 이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치료비뿐 아니라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병원 예약 사정에 따라 아침 진료가 될 수 있고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하루 꼬박 병원에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는 암통원비에 대해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보니까 치료비 외에도 좀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위해서 통원을 하게 될 때 이 부분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또 있을까요? 네, 암보험을 준비하면서 암통원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통원 1회당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에서 20에서 25만 원 한도와 더불어 지급받으실 수 있기에 든든하게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암의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으로 방문할 때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통원 치료에 대한 보험으로는 암 통원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단순한 검사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암은 또 사망률도 높고 발병률도 높다 보니까 아직 암보험을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 걱정이 돼서 지금 바로 가입하고 싶은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가입하자마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가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되는데요. 90일이 지나도 1년이나 또는 2년까지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사를 시작해 여러 보험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암진단비 특약을 출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 진단을 받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에 대해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면책 기간, 감액 기간에 대해 걱정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하신 분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나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면책과 또 유병력자까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사실 이 암보험은요, 최초 1회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완이 될까요? 네, 과거에 암은 평생에 한 번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과거의 암보험은 그냥 암진단비 한 개였습니다. 어떤 암에 걸리던 여러 부위의 암이 동시에 발견되었어도 진단비는 한 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을 평생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암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세포 변이로 인해 계속해서 여러 부위에 암이 발견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어 계속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 암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2개, 3개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고 하면 각각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선택 가능하십니다. 네, 참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제 재발까지 된다고 하니까 암이 참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암이 다시 재발하는 부분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나요? 네,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들은 최초 1회 지급이 되면 소멸이 되고 처음 생긴 암만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장을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은 이제 20, 30대에게도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식문화가 서구화되고 과거에 고령자가 진단받던 암이 이제는 20, 30대도 많이 진단받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뿐 아니라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암 통원비 담보들로 가성비 있게 구성하시면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든든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재점검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암의 걱정을 덜어주는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벌써 마지막 주제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최정민 전문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요즘 개개인별로 또는 모든 가정에 차량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자, 그만큼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동 수단이 되었는데요. 자, 자동차, 본인 명의로 소유 및 관리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 배상 보상법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자배법상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매년 필수로 이제 갱신하는 거에 반면 아직까지도 운전자 보험은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이제부터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하고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은 필수기 때문에 익숙한데 운전자 보험은 아직 낯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민사적인 책임, 즉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 형사처벌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 및 중과실 사고. 자, 중과실 사고 중에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성 침범 그리고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그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 이때 발생되는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의 그런 모든 비용은 개개인 자비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좀 전에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겠는데 네. 실제로 걱정을 해야겠죠? 아, 그럼요. 예상보다 사고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자, 과거 202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2,700명, 중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건수가 약 2만 건 이상이 발생이 되었다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중대과실 교통사고로 분류가 진행이 되면 그 해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입건 또는 그 검찰 사건이 송치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재판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2023년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 60대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에 무단으로 우회전을 시도를 했고요. 거기에 70대 이제 고연령자 보행자가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갈비뼈와 다발성 골절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으로는 그 해당 피해자분에게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보상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이제 사고로 형사로 입건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형사합의금이 대략 1,200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는 400만 원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면은 이 해당 운전자는 대략 한 2,300만 원 정도의 운전자 보험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네, 일단 총합이 2,3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또 고령자이시니까 더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항목을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운전자 보험의 보장의 항목은 보통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한 사건당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전자 보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봤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형사 합의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그 용어로 빌려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하는 전문가들끼리는 교사처라고 줄여서 많이 호칭을 하고 있어요. 자, 형사합의금은 이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형을 감경을 받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사합의금이 최대 2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로 벌금 보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법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자, 벌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이 대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요즘에는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나면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담보 확인은 꼭 팩트 체크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 세 가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 형사 합의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운전자 보험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운전을 한다면은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운전 빈도에도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특히나 운전량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죠. 우리 자녀분들 등하교 해드리기 그 자녀들을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주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고연령 나이대에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나 특히 업무상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운전자 보험은 사실상 필수에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운전자 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팁을 조금 뽑자면 벌금이나 그리고 형사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박자가 모두 들어간 상품을 꼭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무해지 환급형으로 월 10,000원대로
만 원대 전후로 이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도 많은데 이번에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법이 또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제 운전자도 거기에 상품을 맞게 변경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변호사 선임 비용하고 형사 합의금 그리고 이제 벌금 비용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앵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벌금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벌금이 대인 벌금만 있을까요? 대물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대인 벌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사사고 시에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벌금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초반에 운전자 보험은 대인 벌금만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운전자 보험도 계속 진화가 되면서 지금은 물적에 대한 사고, 소위 말하면은 인사사고는 나지는 않았는데 차량 운전자가 단독사고라고도 많이 호칭을 해요. 자, 단독사고 났을 때 재산의 물적 사고를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대물벌금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물벌금까지 운전자 비용담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삼총사였는데 대물벌금까지 해서 운전자 비용담보를 우리가 사총사라고도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벌금도 꼭 확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또 한 가지는 전년도 10월경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10월경부터 조금씩 이제 회사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앵커님도 급발진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자,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영상에서 다 뭐 다양한 매체에서 급발진 사고를 사례를 많이 영상으로 한 번쯤은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의 현재 차량은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현재 차량의 급발진 사고와 과거의 차량의 급발진 사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과거 차량은 급발진 사고라는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차량들이 모두 100% 수동식, 기계식 차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급발진 사고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었죠. 급제동. 그거는 이제 운전 미숙으로 그런 경우는 있었겠지만 이제 내 운전 차주가 의사에 상관없이 급발진 사고는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차량들은 소프트웨어로 굴러갑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PC 거기 운영 체제가 이제 윈도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도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충돌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급발진 사고를 이제 당했을 때 그 차주가 자, 앵커님이 급발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개인이 그거를 급발진이라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절대 뭐 개개인이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법정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그런 법조인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절실한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2024년 10월경부터 이제 각 보험사들마다 물론 상의합니다. 보험사별로 꼭 확인해 보셔야 됐고요. 급발진 차량으로 인해서 법원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 급발진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대 가입 금액 5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걸로 추가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 급발진으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민사 1심에 한해서 보상이 된다는 점, 이분은 꼭 확인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발진 사고도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장 체크해서 내 운전자 보험이 지금 현재 이게 보장이 되는지 그 확인 체크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가입 대상부터 어떤 것들 보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가지 새로운 담보까지 다양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비용도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주변에서 보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비용의 기준이 있는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보장보험이 가입 형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뭐 월 10,000원에서 뭐 비싸게는 2만 원, 3만 원대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입 당시에 그 가입자가 계약자
뭐 통칭 계약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이제 피보장을 받는 분이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에서 뭐 2만 원, 3만 원대에 많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순수 보장형은 월 10,000원대 뭐 그걸로 해서 뭐 벌금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거 형사비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대물 벌금, 그리고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10,000원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환급형, 또 다시 말하면 적립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환급형 상품은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 15,000원에서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을 환급형을 절대 1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도로교통법은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도 그 법의 개정에 맞춰서 운전자 보험도 보장 내용을 변경이 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운전자 보험을 계속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싸게 환급형으로 해서 중간에 운전자 보험을 개정이 된 걸로 바꾸게 되면은 기존 운전자를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실손담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비싸게 환급형으로 해서 나중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 해약 환급금은 회사에서 봐주질 않아요. 네. 그거는 오로지 계약자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계속 개정이 될 때마다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저렴하게 해서 월 10,000원대로 뭐 리모델링 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법이 개정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수 보장형과 환급형, 뭐 혹은 적립형 이 두 가지가 있지만 개정되는 사항 때문에 매번 갱신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환급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개정들이요, 네. 당연히 운전자 보험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요. 과거에 이제 적립형이나 환급형이 꼭 메리트가 있다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보면 2019년도에 충남 아산에 그 9살 먹은 어린아이, 그 스쿨존 내에서 민식군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통칭 민식이법, 운전자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크게 두 가지 큰 개정안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첫째는 스쿨존 내에서 신호등과 함께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됐고요. 자, 둘째로는 스쿨존 내에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중상해를 가하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우리 운전자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가는데요. 확실히 이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면허가 있거나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보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뭐 챙겨가야 하는 담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